물리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뉴턴 운동 법칙. 이게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이거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거기 나올라나? 네, 뭐 색깔은 예. 아무거나 해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빨간색. 네. 세 가지 법칙이 있다. 네. 네 가지 아니고. 네. 1법칙은 힘이 없을 때, 힘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그거 배웠었죠? 작용하지 않을 법칙. 때. 네, 관성의 법칙 배웠어요. 네. 오늘은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1법칙에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네.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정지해 있거나 또는 움직이고 있었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여기까지 배웠죠. 네. 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배울 거예요. 리액션이 약간 입금이 안 됐나요? 어떻게 될까? 근데 월급날 지나가지고 지금 네, 지금 예, 많이 예,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의욕이 떨어졌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과학하는 형님도 네. 구독해 주세요. 댓글이 이제 한 개 달리더라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를 상상하려면 또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우주로 나가서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고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네. 그런 정말 아무 방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이 물체가요 힘을 받았다. 힘 F를 받았다. 힘 F라고 힘을 F라고 표기를 하는데 네. 왜 F일까요?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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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포스. 포스가 함께하기를. 네. 포스. 그 포스는 다른 포스 아닐까요? 아, 그런 겁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같은 거 아니었어요? 포스. 아, 그런가요? 포스. 아니요? 이거는 그 입출금하는 출근할 때 포스 아닌가요? 네. 카운터 포스기. 네. 알바에게 포스가 함께하게. 예, 편집자님께서 적당히 해주실 거예요. 네, 잘라주시겠죠? 네. 네, 포스가 함께하기를 그림을 하나 넣어주실 거예요. 아, 요다 선생님. 저작권 사가지고 붙여주세요. 네, 여다 선생님 거 하나. 그 정도는 괜찮아. 네. 그렇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힘이 작용한다.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 사실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죠, 사실. 우주에서 힘이 작용하면 날아가죠, 뭐. 움직이죠. 그렇죠. 네. 움직이겠죠. 네. 일단. 움직이겠죠.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는 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움직이느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날아갈 거다. 그건 상상하기 쉬워요. 근데 만약 움직이고 있었어. 네. 움직이고 있었어 이미. 근데 거기다 우리가 힘을 추가로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네.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일까요? 방향에 따라 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향이 이렇게 같다면 네. 더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은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말은 속도가 변했으니까 네. 가속도가 생긴다는 말이죠. 가속도가 생긴다.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나속도 아니고 가속도. 그렇죠. 뭐 이제 상상하기 쉬우라고 같은 방향을 했지만 만약에 반대 방향이라면 어쨌든 가속도가 생길 거라는 건 이제 또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가속도가 생기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가던 방향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너무 세면은 멈춰서 다시 뒤로 뭐 돌아갈 수 빨라질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또는 속도가 바뀌는 게 꼭 크기만 바뀌는 건 아니죠. 네. 방향도 바뀔 수 있죠. 네. 그래서 방향이 엉뚱한 바뀌는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힘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지. 네.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힘을 사고 주면 치고. 걸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서 있고 맞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힘이 적으면 멈춘다. 힘이 적당하면 계속 갈 수 있다. 힘이 많으면 점점 빨라진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게? 그냥 말이겠죠. 그렇듯하게 옛날 사람들이 등방을 많이 들리긴 했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맞아, 당시에는 맞아. 자기들이 했던 실험이나 일상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음. 그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우주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이제 마찰이 늘 존재하는 시절에 네. 가속도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이제 좀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저번에 갈릴레이. 했던 네. 5이냐 2호냐 이렇게. 갈릴레이. 네. 네, 갈릴레이. 5인지 2호인지 헷갈리게 우리 찾아보니까 보내받으셨죠. 찾아보니까 뭐 여러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이름을 개명하고 뭐 아버지 이름을 따서 좀 그러는데 읽고 나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네, 갈릴레이가 가속도라는 이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보통은 이제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진다.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원래부터 빠른 건가?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좀 희석시키려고 네. 비탈면의 속도로 떨어뜨렸어요. 조금 네. 천천히 떨어지라고 그렇죠. 천천히 구분하려고. 관찰할 시간을 달라 이거죠. 그렇죠. 비탈면을 만들어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엔 느린 게 명확하죠. 네. 나중엔 빠른 게 명확해요.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 이 변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어나는가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갈릴레이가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걸 이제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숫자로. 숫자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희한한 방법을 썼어요. 그 당시엔 시계가 없었어요. 네. 초시계가 없었어. 초시계가 없이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도 없으니까 지금은 시계도 있고 핸드폰으로 찍으면 이게 그죠. 쭉 나오잖아요. 영상을 그죠. 이제 분석해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광고 들어가나요? 광고 들어갔죠? 네. 10초 후에. 네.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발견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맞아. 유명한 말입니다. 네, 네. 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섰던 그 거인들의 어깨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네. 물론 그 안에는 나도 사실 대단하다. 나도 거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도 그렇지만. 있지 않을까. 네. 갈릴레이가 그 당시 초식이 없이 어떻게 했냐면 네. 공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홈을 파서 표시를 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홈을 파서 이제 위치를 기록한 거죠. 예를 들면 뭐 10초 뒤에, 20초 뒤에, 30초 뒤에, 40초 뒤에 여기 있구나를 표시를 했는데, 네. 근데 초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시계 문제 어떻게 초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아시다니. 이거 되게 저는 생물이라서 이거는 생명과학 선생님들은 압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는 그래요? 아니거든요. 네. 갈릴레이가 의사 출신 의대를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힌트인가요? 예, 그렇죠. 의대는 아닌가? 그때 의대가 있었나? 전 모르겠어요. 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아는 것은 미녀를 불렀대요. 민요를 불렀어요. 맥박으로. 맥박으로 맥박으로. 생각했어요. 그 방법도 좋았겠지만. 맥박 일정하니까. 맥박 갈릴레이. 근데 실험 결과에 흥분해가지고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미녀도 네. 똑같이. 미녀도 물론 빨라질 수 있지만 절대 음감이 있다면 미녀를 부르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10번 1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격을 측정하니까 이 간격이 이 길이를 재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그 어떤 시간당 거리니까 이동 거리니까 속력 속도랑 관련된 개념이죠. 네. 속도라는 개념이 뭔가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를 찾아낸 거예요. 물론 그걸 이제 규칙으로 명확하게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뉴턴입니다. 방금 말한 게 이제 가속도라는 것이 이 운동에서 어떻게 발견됐는가를 설명을 한 거고요. 뉴턴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냈어요. 정리를 했어요. 네.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알짜 힘의 방향으로 알짜 힘? 안 배웠죠?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네. 알짜 힘의 방향으로. 근데 우리말로 가속된다. 하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잘 돼요. 알짜배기 힘이라는 거겠죠. 네. 네. 뭐 다 배웠네요. 옛날에는 합력 이랬잖아요. 합력. 맞아요. 맞아. 그러네. 가속된다.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물론 방향도 같고요. 방향도 가속도랑 같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정리하면 F는 ma. 물론 이건 이제 단위를 맞춰야 F는 ma 이 꼴이 돼요. 원래 이 단위를 안 맞추면 그냥 비례한다가 되죠. 단위를 그렇겠네요. 딱딱딱 맞춰주면 이 꼴이에요. 이 꼴. 단위가 힘은 뉴턴 단위를 씁니다. 뉴턴이라는 이 이름 어디서 따왔을까요?
뉴턴. 그렇습니다. 뉴턴. 네, 학자. 이건 알겠다. 질량 킬로그램 아시죠? 예, 아는데 누구 네.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킬로그램이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미터 퍼 세컨 제곱. 예, 이건 이름 아닐 것 같아요. 요 단위를 맞춰주면 이 F는 MA 식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 식이 정말 중요한 식인데 거의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T에다 막 새겨놓고 맞아. 막 물리 학생들은 막 F는 MA T에다가 마치로 막 이제 많이 쓰고. 써놓고.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일 그 있으신가요? 중요하고 유명한 식이 물리교과 나오셨잖아. 뭐 이런 식들. 아, 네. 그다음에 뭐 그 그러니까 이런 식들이 유명해지면 또 단순해서 되게 아름다워야 돼. 맞아요. 수학에서는 그 오일러 방정식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더라고. 뭐 이런 유명한 식들이 있는데 이거 이거 맞죠? 네. 저는 수할모식이 유명한 식들이 있는데 이 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왜냐하면 이 식은 외우는 것 플러스 계산도 해야 되니까. 이 힘 F라는 걸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로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3요소라고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고 작용점이 있어요. 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나타내면 되죠. 보통 뭐 그림으로 나타내면 네. 크기는 화살표 길이로 보통 나타내요. 뉴턴 단위이고 작용점이 뭐냐면 어디에 작용했느냐. 그냥 뭐 듣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화면을 보니까 글씨가 더럽네요. 되게 잘 쓰시는데요? 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제 판서를 보신 분이라면 많이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판서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판서랑 이게 쓰는 그렇죠. 거랑 좀 다르잖아요. 네, 여러 의미로 판서가 아니죠. 이게. 네, 이 힘이 이제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힘이라는 게 합성과 분해가 됩니다. 두 가지 힘, 세 가지 힘을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하나의 힘을 두세 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일단 합치는 거 합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한 점에 그럼 이 힘은 쌤쌤이가 돼서 사라지는 거죠. 네.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더라도 당기는 방향이라도 마찬가지로 쌤쌤이가 되는 거죠. 네. 한 점에 작용하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플러스. 네, 이 힘이 두 배가 될 수 있겠죠. 작용점이 같다면요. 더블. 네. 근데 이제 2차원에서 만약에 합성을 한다면 방금 거는 1차원이었어요. 네. 2차원에서 합성을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어렵겠네요. 보통 많이 써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림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만 가지고 있으면 직각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예요. 요 화살표를 뚝 떼서 이동시키고 요 화살표를 뚝 떼서 이동시켜서 시작점, 만난 점 이어주면 요게 그 가운데 게. 네, 요게 이제 합력이에요. 합한 힘이에요. 알짜임. 이게 알짜, 바로 알짜임. 알짜임이구나.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알짜임이죠. 알짜임이구나. 다 합한 게 알짜임이에요. 10개가 있어요. 그럼 2개 합한 거 말고 3개 합한 거 말고 10개 합한 게 알짜임이고 합력이에요. 네. 이런 평행사변형법도 있고 처음 화살표 끝에다가 또 다른 화살표 시작점을 붙여서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점과 끝점을 이어서 이렇게 합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삼각형법이라고 해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꼭 직각이 아니라도 뭐 직각이면 이게 크기가 1이라면 이게 루트 2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여기 정사각형인데 이런 것 때문에 평행사변이라고 하셨군요. 그렇죠. 꼭 직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난 정사각형인데 왜 평행사변형을 했어? 정사각형이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해야 이런 상황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우나요? 친구들? 배우나요? 배우나요? 몰라서요. 저는 몰라서. 배울 겁니다. 저는 배울 거라 생각하고 화학 시간에 막 가끔씩 아. 이런 거 나오면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리에서 배운다고. 네. 아니요. 이게 물리에서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 배울 거예요, 먼저. 네, 배웁니다. 어디선가 배웠을 거예요. 네네네. 친구들도. 분명히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해는 이제 반대 과정이에요. 이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이런 가로축, 세로축의 힘을 알고 싶다. 힘 성분을 네.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제 수직선을 쭉 내려서 요 크기구나. 수직선을 쭉 내려서 요 크기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분해를 하면 됩니다. 역으로. 네.
분해하는 일보다 합성이 하는 일이 좀 더 아니요, 둘 다 많이 써요. 네. 그럼 분해할 때는 네. 항상 그 나뉜 힘들은 수직을 이루나요? 그렇죠.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꼭 맞습니다. 나누고 싶은 나누고 기준을 싶다면 정하면 네, 서로 독립된 기준을 정하면. 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네. 처음에 없으니까 기준이 움직이게 될 맞습니다. 테니까. 이게 독립돼야 됩니다. 직각이어야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말한 듯이 이제 모든 작용은 다 힘을 다 합쳤을 때 합력 또는 알짜임이라고 합니다. 이 FNMA라는 식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알짜임이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거나 틀리는 경우들이 잘 발생합니다. 힘이 작용해. 그래서 FNMA 적용해. 맞는데 안 맞아. 그런 거 안 맞아요. 알짜임을 FNMA에도 적용해야 돼요. 뭔가를 빠뜨리는 맞아요. FNMA는 여기서 F는 알짜임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물체가 있어요. F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다른 힘은 뭐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힘이 F만 작용하는구나 생각하고 FNMA 하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가속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짜부가 되나요? 이러면? 일단은 합성을 해야겠죠. 짜부가 안 된다면, 짜부가 안 찌그러진다면 이 물체는 전혀 반응이 없을 거예요. 네. 합력이 0이니까 아, F가 알짜임이 0이니까 질량이 있더라도 A가 가속도가 0이 돼야 되겠죠. 0이 돼야 0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사실 모두 나타내 준 그림은 아니고 만약에 일상이라면 이런 그렇죠. 중력도 있을 거고요. 그죠? 음.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데 분명히 네.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 뚫고 내려가질 않아. 왜 안 내려갈까요? 왜 땅이 정지해 있을까요? 받쳐주니까. 받쳐주니까. 누가 받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비관성계니까. 바닥에 있는 벽이 내려오지 마 하고 이제 누르는 힘만큼 돌려줄 거예요. 네. 세게 누르면 세게 돌려주겠죠. 그게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자주 보게 될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직 방향으로는 합력이 0이야. 가로 방향으로 합력이 0이야. 네. 그럼 얘는 알짜임이 0. 0이라서 음. 정지 또는 등속직선. 등속직선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이 0이면 알짜임이 0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움직여도 돼요. 등속직선 운동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알짜임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힘이 만약에 같다면 0이죠. 거기 위아래 아래. 위아래는 0이죠. 네. 그렇죠. 좌우가 이제 문제네요. 좌우가 다르네요. 좌우가 얘가 2배라면 네. 더 세게. 알짜임은 2 빼기 1을 저쪽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F만큼 남겠죠. 네. 네. 요게 이제 알짜임이 돼서 M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알짜임 먼저 구하고 FNMA를 적용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알짜임 F에 대해서 우리가 MA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오늘 지금까지 수업이 19분째인데 F는 장황했지만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요거예요. F는 MA다. 근데 그 F는 알짜임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것만 알면 돼요. 예시들 잘 생각해 보세요. F는 MA가 얼마나 중요한 여기 식이냐. 있군요. 네, 네. 제가 생각해놨는데 이제 멘트들이 나오길래 네. 마. 예. 무슨 그 스포츠 용품 업체. 푸마입니다. 푸마. 푸마. 네, 저희 뭐 저작권 뭐 하긴 뭐 예. 버린 몸. 네, 그리고 훨씬 퓨마가 훨씬 유명해 우리보다. 네. 우리 신성한 과학교실보다. 네, 푸마가 요즘에도 유명하나요? 우리 때 그러지 한때는 많이 않을까요?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근데 안 푸마보다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 푸마보다 그 아, 신성한 과학교실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예요? 이게 그 옛날에 이제 이 사진을 따온 이유가 네. 물리교육과 모 대학의 물리교육과에서 과티로 그렸던 직접 제작했던 물론 불법 제작이죠. 이걸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제 선생님이셨나요? 지금 현재 유명한 PD가 됐더라고요. 네, EPD. EPD.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명 PD가 됐더라고요. 네. 제 옆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이런 네. 이제 가진 이제 재능을 보이더니 이제 이야.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정리하고 이제 과제를 하겠습니다. 이걸 풀 줄 알면 오늘 배운 걸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10N짜리일 때, F가 10N일 때, 그럼 3F고 F니까 뭐 30N, 10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질량이 2kg예요. 가속도 크기 얼마일까?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네, 암산 알 것 해야죠. 같습니다. 그렇죠. 잘 풀어보시고요. 네. 네, 물리수업 여기까지입니다.